30%포인트 올라가려다 또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1986년과 1989년에 강세장이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번에 8월 25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 가서 좀 사인하면서 길들이기를 하지 않을까. CATL의 리튬 공장이 3개월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다른 공장들도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이 많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100개 중에 한 95개가 강세 배경이고요.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조진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표님 모시고 현재 이 국내 증시 현황 한번 짚어보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 코스피가 어느덧 3,200선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날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지수대에서 지금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뭐 미국의 뭐 경기 침체 뭐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관세 뭐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증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이제 한국 증시 쪽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불안한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세하고 글로벌 무역 분쟁 같은 이런 부분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발언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수출 주력국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 전반에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무역 분쟁도 해결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 같은 경우에 100% 트럼프가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호협상을 통해서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라고 했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또 반도체 100% 부과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그 예외 조항의 하나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또는 투자 계획이 있는 반도체 회사는 제외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제외 대상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불안정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두 번째 요인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가 3,2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같은 이런 국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보니까 이게 확실히 매듭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매듭이 안 맺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3,240포인트를 턱걸이했다가 떨어지고 턱걸이했다가 떨어지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3,240포인트 올라가려다 또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코스피 5개월 동안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 전개가 되는 구간 동안에 봤더니 사실은 1986년과 1989년에 강세장이었을 때하고 현재 매크로 지표상이 살짝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1986년도의 매크로 지표는 저유가, 저달러,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를 가지고 증시가 상승이 전개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유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본다라고 하면 그때 상승장을 일으켰던 구간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금리적인 부분들도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압박하면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세 가지 3저 호황기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으켰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팬데믹 구간이 2020년 있었을 때 상승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때 당시 상승장에서는 주루를 이뤘었던 건 PER 값이라고 해서 성장주들이 주루를 이루면서 3,30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증시가 3,2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는 PER 값이 해당하는 종목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PBR 값, 그러니까 저 밸류 값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성장의 궤도는 계속해서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삼저 호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쳐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증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확장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확장인 거죠. 이 밸류에이션의 확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확장 국면으로 도래했는데, 달러가 약세로 내려오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거잖아요. 그 유동성이 각국으로 공급이 되면서 그 밸류에이션을 통한 지수 확장이 전개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현재 지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막 조정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이라든지 전후로 해서 조정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상호 관세 때문에 뭐 물가가 올라서 그러지 않겠느냐 하면서 약간 주저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상호 관세 주저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트럼프가 지금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약간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시진핑의 실각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신정부가 사실은 미국 쪽에 기대는 것보다는 중국 쪽에 기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니네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안 붙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압력이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호관세라든지 보편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직 행정명령에 사인을 안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번에 그 뭐 8월 25일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정상회담 가서 좀 사인하면서 좀 길들이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2차 전지 주식들이 하나둘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달 불거진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드디어 그간 부진했던 2차 전지 업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 전지 업종은 지금 배터리 종목들이 강세로 전개되고 있는 배경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살아나면서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적인 부분은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보수적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2년 동안 실적이 안 좋고 또 적자였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보수적인 실적이 잡혔다가 최근 들어서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플러스된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실적이 잡혔다는 거에 있다가 실적이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ESS라든지 BBU라든지 또는 로봇 같은 쪽에서의 수요 발생이 새로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쪽에서의 지금 구조조정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구조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배터리라든지 이쪽에서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광산이 폐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유럽 시장에 있어서의 전기차 속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그리고 높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유럽 시장이 올해 상반기서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전반기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119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는데요. 이 119만 대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25% 성장을 한 거고요. 유럽 시장이 올해 약 한 300만 대 정도 전기차가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60만 대 정도, 그러니까 북미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이 북미 시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렇게 되는 원동력은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의 지금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규제가 심해지는 원인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신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전기차가 약 한 40종이 나왔고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유럽 시장은 중저가 전기 차량, 중저가 전기 차량들이 본물처럼 밀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차하고의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서 지금 2035년부터는 사실상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판매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구도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각국의 나라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전환율을 좀 더 빨리 하고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의 특징이 전체적인 법인차의 60%가 지금 뭐 거의 전기차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큰 시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영국이라든지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제도에 대한 부활들이 현재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제도가 재작년에 독일에서 끊으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일어났었는데 독일도 보조금 제도 부활하고 있고 영국이나 또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보조금 제도를 부활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기차가 조금 더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미국에서 최근에 OBBBA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중국을 굉장히 옥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퇴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로가 더욱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그 리튬 공장 폐쇄됐었던 CATL의 전 세계의 3%를 차지하는 리튬 공장이 3개월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6월 중순서부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중순서부터 해서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CATL의 리튬 공장이 3개월만 폐쇄가 된 게 아니고 중국 당국의 정책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3개월 또는 6개월 그 이상도 폐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CATL 공장만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공장들도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배터리 주가가 강세를 좀 띄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최근에 중국산 흑연의 93.5%의 반덤핑 관세 부과했었던 부분.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 음극재 쪽을 생산하고 있는 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이 많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흑연 생산하는 음극재 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1등부터 10등까지 나열을 해보면 1등부터 10등 가운데 9등까지가 전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10위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적어도 30%에서 50% 이상 좋아질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해왔고 또 지금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추정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었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매수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어떤 그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조금만 원동력이 생기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동안의 빈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강세 배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강세 배경을 다 말씀드리면 사실 100개 중에 한 95개가 강세 배경이고요. 나머지 한 5개 정도가 어떤 그 마이너스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종목들은 정말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어떤 종목들은 바닥에 있지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장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주 말씀하셨는데 뭐 에코프로나 LG엔솔 뭐 이런 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하면 셀단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가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측면으로 대응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대응할 거냐라고 봤었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대응이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또 네. LNF 같은 종목도 단기적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은 중장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 값이 굉장히 낮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가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 살아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측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좀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ESS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ESS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압도적인 어떤 경쟁 우위를 대한민국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조성이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현재 중국의 탈중국 기조화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A가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를 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을 배척하는 게 가장 큰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니네 미국에서 다 나가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핵심 광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를 기업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또는 보조금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무기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은 사실 북미 시장에서의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렇게 늘었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기저 용량이라든지 전력이 간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그 가장 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ESS가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SS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아마 ESS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커질 겁니다. 북미 시장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ESS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된 대한민국 기업들을 지금 ESS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대규모 시설로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화재 위험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한민국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 위주로 들어왔었던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못하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어떤 해자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시장의 어떤 캐즘 구간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든지 또는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 2분기 연속 흑자의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네네. 네, 2분기 연속 흑자의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에코프로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에코프로 그룹이 양극재 쪽에서의 선두 기업이거든요. 양극재 쪽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북미 ESS 시장에서 양극재 쪽을 통한 ESS에 대한 어떤 고성능 배터리 소재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가 분명히 저는 북미 시장에서 통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에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성기 시대의 어떤 재현보다는 사실 2차 전지는 이제 과거에 한 2, 3년 전에는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투기적인 열풍을 통해서 굉장히 폭등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폭등했었던 시장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재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저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사실 견고하고 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시장이 계속 2차 전지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점층적인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